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이렇게 해외 증시나 외신을 다루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사실 화요일 아침이 진짜입니다. 월요일은 지난 주말에 나온 소식 그냥 뒤늦게 정리하는 셈이고요. 오늘은 이제 정말 새로 나온 업데이트 된 그런 소식으로 만나 뵙는데요. 어제 우리나라 장중에 이미 선반영이 됐습니다. 그리스 협상 타결 소식. 참 아이러니한 그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는데, 지난번에 그리스 주민투표에서 반대가 과반을 차지한 것부터 이상하다고 했는데, 또 결국 협상 결과는 오히려 그리스 주민들을 능욕하는 식의 어떤 이 협상안이 체결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의 급등을 보면서 과연 한국 증시의 가장 큰 호재는 쇼커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도 역시 그동안 그리스 스트레스를 이제 한꺼번에 벗어버리면서, 다시 말하면 이제는 그리스를 악재로 더 이상 써먹기는 좀 힘들겠다. 쇼포지션은 이번 그리스 이제 최종 직전 협상 이 소식을 가지고 하방 포지션은 이제 정리를 하자. 이제 이런 역시 마찬가지 쇼커버 테마가 나왔고요. 오늘 미국 증시 새벽에 저렇게 급등 마감을 했지만, 오늘 우리 증시에 또 한 번 적용한다는 것은 일단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리스니 중국발 이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연준 금리 인상 같은 이 재료들을 시장에 프라이싱 반영하면서 계속 그 롱숏 테마로 시장이 이제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피 이제 지난번 2000선을 하회했을 때 결국은 개인들이 왕창 물량 받아내고 그때 이제 저가 매수했던 게 또 올랐죠. 그럼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박스권이 이어질 것이냐, 언제까지 롱숏 플레이에 우리가 이 파도를 타야 되느냐. 일단 여기서 이제 추세가 꺾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만, 과거 일본 증시를 보면은요, 잃어버린 10년에 빠져들기 전에 이제 90년대 초반 일본 증시가 요즘하고 조금 비슷했었는데요. 계속 롱숏으로 외국계 기관들이 지수를 가지고 놀다가 한 1년 반 만에 이 롱숏 하면서 다 털고 나가버리고 일본 증시가 이제 완전히 잃어버린 15년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감안하면은 이렇게 롱숏 플레이를 과연 우리가 그래도 완전히 그냥 밑으로 내리꽂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이 와중에서도 어떤 이 체력을 길러야 되는 계기를 삼을 것인지,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세장의 끝물에 나오는 롱숏인지, 아니면 어떤 추세적인 어떤 이 전환을 기다리는 롱숏인지,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간밤에 이제 나왔던 유럽 정상회의 협정문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합의가 된 거고요. 이제 이 이후에도 절차가 남아 있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타임라인으로 7월 15일까지, 그 다음에 7월 22일까지, 그 다음에 이제 올해 10월까지 등등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그리스의 어떤 경제 주권을 이양하는 식으로 나와서, 이제 그리스는 그동안에 이제 어떤 채권단에서 자구적인 알아서 좀 노력을 해봐라라고 한 거를 다 놓치고 이제는 일종의 법정 관리에 들어간 셈이죠. 파르테논 신전에 빨간 딱지 붙고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이 협정문은 만들어졌고, 이제 여기서 마련된 안이 완전히 이제 그리스에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까지 또 그리스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일단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리스 현지에서는 지금 당연히 반발이 거세겠죠. 이 그리스 공공노조는 지금 24시간 총파업에 돌입을 했고요. 이제 좌파 연합인 시리자 내에서 또 이제 좌파 포럼이라는 이제 단체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왜 민주당 그리고 새누리당 내에 어떤 그 의원들끼리 어떤 포럼 같은 이제 소모임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수요일 표결은 우리는 반대로 확정했다,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라이브 업데이트 보겠습니다. 치프라스 총리의 표정이 지금 뭐를 씹은 듯한 표정이고요. 일단 유럽연합에서 그리스의 입장과 주민투표 결과를 무시했다. 근데 이 중간에서 저런 역할을 한 사람이 결국은 이 치프라스 총리고요. 글쎄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주민들한테 반대를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선전을 해서 결국 그런 표를 얻어냈는데, 본인은 또 더 불리한 그리스 입장에서 그런 협상 안을 받아들이는 지금 현재 상황이 됐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전과가 있는 사람을 수사하면 대부분 이제 거기서 어떤 나온다는 거예요. 범죄가 발생했을 때. 한번 이제 그리스가 이제 어떤 채무 불이행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협상안을 뒤집었던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마음을 놓기가 좀 그런 게,
치프라스가 이제 만약에 정치적인 수세에 몰려가지고 조기에 퇴임을 하고 또 다른 새 정권이 들어서고 조기 총선이 있고 뭐 이런다고 했을 때 또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 협상을 뒤집지 말라는 보장이 없죠. 이 사람도 그런 식으로 집권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앞으로도 그리스 사태는 이제 뭐 이번 일로 완전히 고비를 넘겼다고 정도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결이 됐다고 이제 결론을 내리기는 좀 힘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 내부에선 지금 또 한 번 정치적 지형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오히려 이럴 때 지난번 정권에서 갖고 있었던 그 구제금융안과 재정개혁안이 훨씬 더 낫었다. 이렇게 이제 또 오히려 보수로 갑자기 우회전을 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프라스의 이번 굴욕적 협상에 대해서 시리자 당내 여당 내에서도 맹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갬블 사이트, 우리말로 하면 도박 사이트라서 조금 이름이 좀 험해가지고요. 라드브로크에서는 치프라스가 올해 이제 임기를 못 채우고 조기 퇴임할 확률이 절반을 넘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되면 그리스 국민들만 지금 불쌍하게 됐고요.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진짜 공산주의자들은 마르크스와 레닌을 책으로 읽은 사람들이고 반공주의자들은 마르크스와 레닌을 진짜 아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어쨌든 뭐 저의 정치적 색깔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그리스의 이제 상황이 이제 저렇게 됐다는 것까지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독일이 그동안의 강경론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오히려 이제 막판에 더 초강수를 두면서 그리스를 압박했고 결국은 이제 이런 독일의 맹공이 통했던 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막에 대해서는 독일이 그 누구보다도 유로존이라는 이 스트럭처를 지키고자 하는 이 의지가 컸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도 남은 뭐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 나라들도 이제 총선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구제금융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예지몽격의 역할이 될 수 있는데요. 텔레그라프지 보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고 설명까지 다 드렸네요. 초강수를 둔 내막은 저런 거고요. 일단 그리스가 그렉시트라는 어떤 인질극을 몇 달 동안 벌여왔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슈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먼저 그렉시트를 말 꺼내들었죠. 타임아웃이라는 5년간 한시적 그렉시트의 조건을 우리가 고려하고 있다고 이렇게 선수를 치면서 결국은 그리스를 굴복시켰고요. 결국은 이제 이번에 그리스를 만약에 버리는 한이 있어도 유로존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는 건데 결국은 어떤 소탐 대시를 맞고 우리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에 나왔던 필생즉사 필사즉생의 이런 교훈을 남겼다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도 유로존 통화연맹이라든가 그다음에 ECB의 양적 완화가 이제 결국은 독일의 어떤 컨트롤 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로존의 특히 이제 재정적인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독일의 영향력은 더 커지게 됐고요. 독일 나름대로는 이제 너무 이제 혹독하지 않느냐. 여기도 이제 과거 나치즘이라는 어떤 멍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진짜 잔인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이번 그리스 해법에 대해서 본인들도 우리도 많이 고민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내부에는 독일 국민들이 그렉시트 그까짓 거 뭐 피할 수 없으면 해야지 70%가 그렉시트를 지지했던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감안하면은 독일의 이제 이런 어떤 매파적 행보는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리스를 저렇게 이번에 한번 후려침으로 해서 다른 나라 이제 국가들의 길들이기가 또 같이 됐을 수도 있죠.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는 이미 채무 불이행을 한 적도 있고 이렇게 구제금융 협상을 본인들이 사인해 놓고서 이걸 뒤집은 적도 있는 어떤 이 전과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마음을 놓기는 이른데요. 그렇다면 그리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운명은 그야말로 이제 남의 나라 얘기라고 봤을 때 과연 그리스 유로존 탈퇴라는 어떤 스피로버 이펙트, 그러니까 이 확산 효과의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슈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단스케 리서치에서는 보통 이렇게 의문문으로 물어보는 건 아니라는 경우가 더 많죠. 일단은 그렉시트가 이번에 어떻게든지 뭐 방지는 됐고 모면은 됐는데 그리스 내부의 어떤 이제 이 금융 그리고 재정적 혼란을 의식한 이제 치프라스 총리가 무릎을 꿇었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렉시트를 위한 선결 조건이 이렇게 지금 한 연화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한 6개 정도는 그렉시트에 예스를 하는 쪽으로 갔는데, 이 나머지가 이제 어떻게 해결이 돼서 이거를 이제 과반수로 이렇게 눌러야 되는, 부동어가 쳐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현재 그리스 은행들은 일주일 넘게 벌써 한 비즈니스 데이로 한 10일 정도 지금 휴업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그리스 금융기관하고 ECB 지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고, 그리스가 저렇게 내부의 어떤 소요 사태 우려 때문에 굴욕적인 협상에도 사인을 해줬는데, 만약에 ECB에서 한번 우리한테 굽혔으니까 계속 굽히라는 식으로 만약에 재정 지원이나 이런 데 까다롭게 나오면은 또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를 고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구제금융안이 수요일 날 그리스 의회에서 표결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찬성이 과반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ECB나 독일 측에서 어떤 사탕을 좀 줘야 될 것이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또 그렉시트 논의가 그리스 의회에서 떠오를 수가 있고, 아직까지 이제 완전 타결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동성 중독자들이 유일하게 이제 희망으로 생각했던 것이 그리스하고 이제 중국 상황인데, 이게 바로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늦춰줄 것이라는 그런 이제 희망 때문이었죠. 근데 그 두 가지 대외 걸림돌 중에 지금 하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중국만 남은 상황인데, 일단 이번 주 수요일 날 제넷 옐런 연준 의장이 의회 상원 하원인가요? 금융위원회에서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뉴욕 연준의 서베이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연준발 자료라는 점에서도 일단 볼 필요가 있겠고, 앞에서 보신 대로 지금 중국 증시 이제 폭락이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은 됐습니다만, 이게 완전히 이제 고비를 넘겼는지는 모르고 있고, 지금 그리스 사태는 어쨌든 약간 수면 아래로 지금 가라앉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서도 미국 국민들의 소득 증가 예상은 전달보다 0.2%포인트 상승을 해서 지금 현재 한 2년 내 최고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하고 주택가격 둘 다 3% 이상 올해 상승을 내다봐서 연준 인플레 전망을 상회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로이터에서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밖이 좀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는 게 연준의 금리 인상 마이웨이하고 좀 어떤 비슷한 면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제 본격적인 부의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수요일 날 옐런 의회 증언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율배반적인 어떤 현상들은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제닛 옐런과 연준에 대해서 아이러니한 건 그거죠. 연준의 금리 인상은 프리셋 콜스니까 이제 미리 정해진 어떤 이 루트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데이터 디펜던트다. 지표 의존 쪽이다. 이렇게 평소에 얘기는 하면서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올해가 적당할 것 같다. 이 두 개가 좀 배치되는 명제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번 주 옐런 의장의 의회 연설하고 다음 주 FOMC를 좀 지켜볼 요량입니다. 그래서 이전 그리스 사태로 인한 이 쇼커버는 하루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환매 소가 이제 끝나간다고 보면 또 이제 연준 금리 인상 우려 가지고 또 한번 시장을 내렸다가, 또 그다음에 옐런 연설 나오거나 아니면 FOMC 성명서 보면서 또 안도렐류 들어올리고, 이렇게 올 여름은 계속 롱숏으로 시장을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는 이제 이런 현상을 예상해 보는 게 그래도 제일 안전하지 않나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정도에서 한번 체크해 볼 게 있죠. 바로 달러 엔 환율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바닥권 확인은 우리 코스피하고 같이 했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이것도 역시 어떤 국내 수출주 대형주들에 대한 어떤 롱숏 플레이로 활용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그리스 사태가 거의 이제 한밤중을 지나서 새벽 동트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지점까지 갔을 때는 달러엔 환율하고 우리하고 같은 방향성을 보이다가, 보통 이게 123엔 후반에서 한 124엔 돌아서면서 이제 다시 롱숏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결발을 할 때가 됐는데, 오늘 이제 달러엔 환율이 여기서 장중에 추가로 급등하게 되면 오늘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 대형주 멤버십에도 이제는 반대 영향을 줄 때가 됐고, 같이 바닥을 탈출한 거에서 이제는 조금 서로 결별을 할 시점이 됐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중요한 게 이제 상해지수 되겠는데, 어제 상해지수 역시 반등 연장에 성공을 했고요.
이제는 4천선에 거의 이제 눈앞에 다가섰습니다. 어제 장중한테 4천 잠깐 상회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한번 한 3, 4거래일에 거쳐서 한 10%가량 올랐는데, 그렇다고 이제 낙폭을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뭐 너무 급격한 상승이라고 보기는 이른데, 야르데니 리서치의 대표의 닥터 야르데니가 이제 상해 지수의 진짜 턴어라운드는 구리 가격을 보자 그랬잖아요. 상해 지수하고 보면은요, 이것도 역시 이제 최근에 어떤 이제 바닥 확인을 같이 했었다고 볼 때, 구리 가격이 이제 아직까지 너무 반응이 없다는 점에서, 만약에 이제 중국 증시가 펀더멘탈리 어떤 이제 그라운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반등을 한다고 하면, 일단 구리 가격이 오늘 이제 추가 상승 정도까지는 반가운데, 추세적인 어떤 전환을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펀더멘털의 우려가 없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또 그걸 또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 의지 강화로 해석한다면 또 그것도 가능은 하겠죠. MSCI 한국 지수 보겠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일단 어제 우리 상승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의 가장 큰 호재는 다른 게 아닌 그냥 쇼커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일단 오늘 시장 상황은 어제 미국을 마감 보면서 너무 흥분하시기보다는 조금 장 초반에 신중한 대응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